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임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에 발생하는 수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나 기사 같은 데 보면은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성형수술 후에 무서운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과다출혈에 의해서 사망사고 이런 것들에 대안으로 적시적소에 수혈을 하게 되면 이런 사고들이 안 나타날 텐데 아직까지도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많이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는 지방흡입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혈액이 한 5리터 정도라고 감안을 하게 되면 1리터 이상 뽑는 지방흡입이라 하더라도 실혈량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양악수술하는 경우입니다.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수술하게 되는데 특히 상악 쪽에 있는 뼈를 절골을 해서 뒤쪽으로 넣는 또는 앞쪽으로 전진하는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점막에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이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또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앞에서는 피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되는지 몰라요.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은데도 겉으로 봤을 때는 잘 판단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래되고 경력이 있는 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윤곽수술만 하는 경우보다 이제 윤곽수술과 코 수술을 하는 경우, 윤곽수술과 가슴 수술을 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잔출혈이 장시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래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생리불순이라든가 월경 과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은 큰 수술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피가 장시간 동안에 대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됐을 경우입니다. 지혈이 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혈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흐르게 되면은 잔출혈량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실혈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했을 경우에는 수혈을 꼭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혈은 헤모글로빈 10 미만인 경우에 보통 빈혈이라고 하는데 빈혈이 있다고 모두 수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8 미만이면 수혈을 고려할 수가 있고 10이라 하더라도 수술 후에 점점 떨어지는 패턴으로 또는 실혈이 계속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수혈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혈은 술 전 검사와 대비해서 술 후에 빈혈량을 체크를 해서 혈액원에 혈액의 공부를 받으면 그 혈액과 본인의 혈액이 매칭이 잘 되는지 크로스 매칭 검사를 해서 수혈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수혈 받으시고 모두 성형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